여행 금지국이 되면 국민의 방문 체류가 원칙적으로 금지되죠. 네. NGO 단체들이 인도적인 활동을 하고 싶어서 가고자 하는데도 외교부가 허락을 하지 않아서 못 가고 있습니다. 이제 그 정도로 굉장히 엄격하게 관리를 하고 계시는데요. 문제는 저희가 이동통신사로부터 최근 5년 동안 여행 금지 국가의 해외 로밍 현황을 좀 이렇게 받아봤습니다. 그렇게 받아봤더니 10만 건을 넘습니다. 저희가 인지하지 못한 상황에서 들어간 케이스라고 생각합니다. 허가를 받지 않고 가는 거죠. 그러면 실제 어찌 보면 지금 여행 금지국의 무단 입국에 대해서는 사실 제대로 된 모니터링이 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네, 외교부 장관께 질의하겠습니다. 외교부는 우리 국민을 전쟁이나 테러 등이 발생한 국가나 지역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여행 금지 구역으로 또는 여행 금지 국가로 지정을 하기도 합니다. 현재는 우크라이나를 비롯해서 9개 국가가 여행 금지국으로 지정되어 있고요. 예, 지역은 한 7개 지역이 있습니다. 여행 금지국이 되면 국민의 방문 체류가 원칙적으로 금지되죠. 네. 네, 그리고 아주 예외적인 상황에 대해서만 허가를 외교부 장관이 직접 해주시는데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세이브 더 칠드런, 뭐 국경 없는 의사회 등 NGO 단체들이 인도적인 활동을 하고 싶어서 가고자 하는데도 외교부가 허락을 하지 않아서 못 가고 있습니다. 이제 그 정도로 굉장히 엄격하게 관리를 하고 계시는데요. 최근 5년 동안 저희가 예외적으로 여권 사용을 허가한 건수, 즉 다시 말해서 여행을 가도 좋다라고 하는, 방문을 해도 좋다라고 한 허가 건수를 보니까 여행 금지국만 봤습니다. 저희가 그랬더니 2020년부터 올해 9월까지 2만 7천 건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최근 5년 동안 여행 금지국을 방문해서 여권법 위반으로 고발을 한 외교부가 한 건수는 56건 정도가 됩니다. 그렇게 많지는 않은 거죠. 그러니까 말을 어찌 보면 이제 잘 듣고 있다 국민들이 보는데, 뭐 지난번 2022년에 우크라이나에 방문했던 이근대위 같은 경우가 본인이 우크라이나를 갔다 왔다고 하는 것들을 이렇게 공표하는 바람에 이런 분들이 이제 어찌 보면 고발 대상이 되는 건데요. 문제는 저희가 이동통신사로부터 최근 5년 동안 여행 금지 국가의 해외 로밍 현황을 좀 이렇게 받아봤습니다. 그렇게 받아봤더니 최근 5년 동안에 여행 금지 국가에서의 해외 로밍이 10만 건을 넘습니다. 이 차이는 어떻게 설명이 되는 겁니까? 실제 허가를 해주신 거는 2만 5천 건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실제 로밍을 한 건은 10만 건. 그러니까 거의 한 4배 정도가 차이가 나거든요. 이건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는 거죠? 저희가 인지하지 못한 상황에서 들어간 케이스라고 생각합니다. 허가를 받지 않고 가는 거죠. 그러면 실제 어찌 보면 지금 외교부가 하고 있는, 이건 이제 여행 금지국만 본 거기 때문에 여행 금지국의 무단 입국에 대해서는 사실 제대로 된 모니터링이 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동통신사는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로밍을 해가니까 최소한 외교부가 이동통신사와 뭐 MOU를 맺든지 해서 저희가 해외를 나가게 되면 문자가 이렇게 오거든요. 당신이 지금 방문한 나라가 여행 금지 국가다. 현행 여권법을 위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좀 알려줄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지침이든 법령을 개정하든 해서 이렇게 되는 경우에 통신사로부터 현황을 받아서 실제로 여권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에 대한 고소고발 조치들이 좀 취해져야지만이 나중에 뭐 수송기를 동원해서 국민들을 이송하고 하는 그런 데 드는 위험 부담이나 이런 것들을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은 아이디어신 것 같아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그 이동통신사하고의 관련 사항을 협의를 좀 해주시고요. 가능하다면 저희 종합감사점까지 의원실로 좀 보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자, 10월 2일 날 대통령께서 중동 사태 관련 긴급 경제안보회의를 하시고 국민의 안전한 철수를 위해서 군자산을 즉각 투입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외교부는 그 엠바고를 전제로 해서 실제 뭐 언론 보도 브리핑을 하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스라엘이나 레바논은 여행 금지국으로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죠? 예, 그렇다 보니까 기존에 지금까지 해왔던 이스라엘은 아마 4단계로 금지되어 있을 겁니다. 레바논은 3단계. 예, 접경 지역이요. 접경지만 레바논은 그 이스라엘 접경지 4km 정도만 금지 지역으로만 되어 있고요. 금지국으로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기존에 우리가 군 수송기를 동원하거나 해서 하는 경우에는
대개는 비밀을 유지를 합니다. 네. 그래서 해당되는 우리 자국민들이 해당 국가에서 비행기로 뜬 시점 정도 해서 발표를 하죠. 왜? 안전하게 이제는 한국으로 모셔올 수 있게 되었으니까 이제 엠바고를 걸어놨다. 그때쯤 해제를 하는데 이번 경우에는 아예 대통령이 대놓고 수송기를 동원해라라고 지시를 하시고 국방부가 보도를 내긴 했습니다만 어디서 뜨는지 언제 도착하는지 정도만 비공개를 하겠다 정도가 되어 있습니다. 네. 문제는 대통령이 이걸 발표할 때 수송기를 띄워라라고 하고 외교부가 브리핑을 할 때까지도 사실 우리가 연공을 한 10개 국가를 지나가야 하는데 그 네. 10개 국가하고 협의도 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아무것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통령이 먼저 말씀을 하시고 언론의 브리핑이 먼저 된 것이죠. 저는 이건 굉장히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안전하게 수송을 해야 되는데 대통령이 안전하게 수송하라고 한다고 해서 안전이 담보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모든 상황을 안전하게 관리해야 되는데 그 관련해서는 조금 실패했다라고 보는 것이고요. 뭐 다른 나라도 사전에 발표를 하고 구체적인 뭐 비행 시간이라든가 뭐 그런 장소 그런 구체적인 사항을 공개하지 않는 것은 일반적입니다만 사전에 그런 결정에 대한 발표는 우리만 하는 게 아니라 일본도 했고 다른 나라도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 영사 조력 과정에서 소용되는 비용을 원칙적으로는 재국민이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게 안전한 지역으로 대피할 수 있는 이동 수단이 없는 경우에 대개 국가가 비용을 부담하는데요. 이 경우에는 저희가 대통령이 지시한 10월 2일 이후인 10월 3일 날 오후 6시 20분에 저희 의원실에서 베이루트에서 인천공항으로 오는 비행기가 있는가를 봤는데 민항기가 항공편이 다 예약이 되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이동수단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외교부는 그냥 권고만 하는 이번 것도 사실 권고잖아요. 140명에게 130명에게 통보를 했습니다만 실제로 비행기를 타고 오신 분은 97명밖에 안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소요되는 비용을 해당 주민들에게 청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오늘도 제가 봤는데요. 검색을 해봤는데 인천공항에서 금주 내내 레바논 베이루트로 비행기가 이륙합니다. 저는 이건 약간 코미디 같습니다. 한편에서는 교민을 안전하게 해야 된다라고 수송 작전을 펼치고 한편에서는 비행기가 계속 떠요. 이건 무슨 소꿉장난입니까? 그러면 그렇게 해서 가신 분들은 또 수송기를 보내서 또 모시고 올 건가요? 그거는 그 출국을 강력히 권고하고 있고 가지 말라라는 그 사전 홍보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